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재밌어요, 진짜.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 이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 분식회계 이런 등으로 재판을 계속 받았었단 말이에요. 대법원이 이 사람한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에 원심을 확정했어요. 원심을. 근데 이 사람이 재판받은 그 혐의들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최종 대법원 판결은 이런 거예요. 1심이 인정한 횡령 배임액 679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STX 건설에 대한 부당 지원 배임이 231억 원 해서 이 사람이 911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가 확정됐어요. 유죄 확정. 근데 집행유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와. 이거 딱 보는 순간 정경심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범죄 경중이.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분식회계 2조 3천억이면 징역 한 500년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를 굳이 이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판결 자체가 말이 되는 거냐고요. 도대체 분식회계 규모가 2조 3천억이고 유죄로 확정된 배임 횡령 금액이 900억이 넘는데 징역 3년이라니. 아니 집행유예는 그냥 떼놓고 그냥 징역형만 따지고 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기꾼들이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 딱 맞다니까요. 작게 사기치면 감옥 가지만 크게 사기치면 안 간다고. 그게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작이라고 표현했잖아. 조작. 인턴 증명서나 표창장 등을 조작했다고 표현했잖아요. 표창장은 일단 내버려 두고라도. 재판부가 말한 건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시간 해야 되는 봉사활동을 5시간 했다고 조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부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전혀 없었던 일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조미는 봉사활동, 인턴 이런 것들이 10시간 해야 될 걸 5시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모아져서 표창장 위조라는 혐의까지 합쳐져가지고 사실상 사모펀드 쪽에서는 그 주형이 나올 만한 게 없었거든. 그래서 징역 4년의 실형 법정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난 이런 거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정말 빡이 돌아. 국가 기밀을 누설한 김태우도 징역 1년의 집행유예예요. 대체 법은 왜 존재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이제 검찰개혁에 이어서 점점 더 불거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식으로 3부를 얘기하면은 그때 부자가 관청 부자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뭐 법무부, 교육부 이렇게 할 때는 나눌 부자를 쓰는데 이 사법부라는 것은 관청 부자를 써줄 만큼의 가치조차 없는 놈들이다. 그냥 이것은 나눌 부자 써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계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얘기할 때요. 가장 본질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게 뭘까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입법부는 당연히 민주성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 핵심입니다. 사법부는 뭘까요? 사법부는 공정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900억이 넘는 횡령 배임을 했다라는 이 강덕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거 지금 판결 정찰제 아닙니까? 3년 딱 맞춰놓고 집행유예 주려고 하는 판결 정찰제를 지금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에 대해서 현재 사법개혁을 잘 하고 있다는 게 고작 13, 14%밖에 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그런 현실인 거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요. 대부분의 국가기관의 대국민 서비스가 정말 양질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 여전히 지금 제가 재판 가봐도 여전히 오만 불손합니다. 오만 불손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 법조 비리 문제에 대해서 묵인한다? 좋아. 이런 거 다 떠나요. 좋아. 다 떠나도 좋은데 재판 내용만큼은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징역 4년도 그거 아니에요. 집행유예를 판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징역 4년을 때려놓고 여러 가지 피해를 끼쳤으므로 구속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또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가 아주 훌륭한 기사를 하나 냈더라고요.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 정 교수 관련한 판결문에 최성해 전 총장이 자유한국당 의원과 만났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 여기에 부합하는 증거는 2019년 9월 2일자 정모 씨 최성해 측근 녹취록이 유일하다며 인정할 수 없다 라고 기재를 했는데 최성해가 재판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동기 김병준은 63빌딩 중식당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 최고위 의원은 안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성해는 인정했던 이야기를 최성해 관련해가지고 정모 씨가 옛날에 최측근이었던 이 사람이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서로 간에 상반된 내용이잖아. 최성해가 인정한 사안을 재판부가 정모 씨 혼자만 유일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판결문에서. 이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정엽 판사가 그 사고방식이 진짜 궁금한 거죠. 판사라고 하면 정말 법적인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반복한 사람이고 정말 전문가 중에도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증언대에 올라서 선서를 한 그 증인의 이야기를 나는 안 믿어 해버리면 증인을 왜 불렀습니까? 증거하고 증인이 왜 필요하냐고요. 판사가 마음대로 판단할 거면 부를 이유가 없는 거지. 기껏해서 그렇게 그 정경심 교수 한 명의 그 재판 때문에 정말 그 전두환 그 재판보다 훨씬 더 오래 많은 공판을 열었잖아요. 그 정도로 꼼꼼하게 들여다볼 거면은 제대로 판단을 해야지. 모든 정인들의 이야기 안 믿어. 너희들이 거짓말한 이유는 정경심이 뒤에서 조작했기 때문에 정경심은 일단 구속하고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거 거꾸로 돌려볼까요? 최성해가 법정에서요 증인 선서를 하고요. 가시면 여러분 증인 선서 하시거든요. 위증의 죄를 받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성해 본인 입으로 우동기 김병준은 63빌딩 중식당에서 만났다라고 스스로 증언을 했어요. 근데 이걸 임정엽이라는 판사가 엄연히 증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좋아요. 최성해 측근이라는 사람의 녹취록만 가지고 그것의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건 저도 받아들여요. 남의 얘기 듣고 그냥 그걸 다 진실로 믿을 수는 없잖아. 하지만 직접 만난 당사자 최성해가 인정을 했잖아. 63빌딩 중식당에서 만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임정엽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면 윤석열을 움직여야 돼요. 왜 움직여야 되죠? 임정엽이 최성해는 위증을 했다고 한 거예요. 지금. 임정엽 판사가 최성해는 위증을 했으므로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고 최성해는 김병준을 만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여기 등장해야 되고요. 여기 등장해서 정경심 교수 쪽 증인이 아니라 최성해를 위증죄로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좋은 걸 지들 다 갔습니까? 자기들 논리대로 하면 최성해는 지금 구속돼야 되는 놈이에요. 지금. 맞아. 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지금. 진짜 이게 무슨 사법부의 어떤 판단 이런 앞에 STX도 그렇지만 하나 나올 때마다 우리가 몰랐던 사회 이거 진짜 개판이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 이제 판결문이 시간이 지나서 쭉 읽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런 판결문은 씨발 발로도 쓰겠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공정성이요. 내가 공정성이 사라지는 건 뭐냐면 윤석열이 조국 장관 수사할 때 이 사람이 유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표적 수사야. 재판장이 머릿속에 이미 정경심이 유죄해야대로 시작했던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게 재판이 수차례 걸치면서 일어나면서 그 재판장의 태도로 나온 거예요. 짜증을 부리거나 뭐 조용히 하세요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게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떤 사람은 뭐 진짜 집에 있는 숟가락 하나까지 탈탈탈 털어가지고 유죄를 만들어서 4년을 만들고 판사가 검찰과 한 몸이 되면 어떤 식으로가 유죄가 가능한지를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의 4년 중형에는 최성해 등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인 비난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지가 이야기를 해요. 판사가. 아니 법이라는 게 웃기잖아요. 정경심이 본 이득이 뭐예요? 아까 말한 그 STS 그 회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이득을 얼마나 얻었길래? 심지어 피해자도 없어요. 피해자가 없어. 진짜로 없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론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 2심 판사도 비슷한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의 시작이었던 사모펀드 건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가장 핵심은 다 무죄가 나와버렸고 나머지는 인턴 뭐 등을 하면서 거기 왔네 안 왔네. 그래서 10시간이 필요한 건데 5시간만 했다고 위조. 그래서 그걸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실형, 법정 구속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법을 따르겠습니까? 법에는 사회적 약속이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건 어찌됐건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들어. 그게 수도 없이 만들어지면서 그 나라의 법 체계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STX 이 관련한 판결을 보고 나니까 또 빡이 도는 거야. 뭐 이런 새끼들이 지금 판결을 하고 있나. 이명박이라는 놈은 그 상황에 아프다고 병원에 가 있어요. 난 이건 솔직히 말하면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 기억하시죠? 그 버스 요금 몇백 원 실수한 버스 기사 구속돼 가지고 징역형 받았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빗대 보면 버스 기사가 그게 고의였던 실수였던 그 금액 자체가 1,000원이 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 구속이 됐어요. 징역형을 받고. 그런데 분식회계 규모 자체가 2조 3천억이고 실제로 횡령한 금액이 900억이 넘는데 징역 3년 나온다는 거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조세 관련 법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를 통해서 얻는 이익하고 이 적발됐을 때 처벌받는 그 형량하고 비교했을 때 범죄의 유인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건 저는 우리나라도 조세 관련된 것이나 주식회사 관련된 횡령 배임에 대한 이 처벌은 미국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형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뭐 1억당 1년을 치든가 10억당 1년을 치든가 이렇게 누구든지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는 그 금액에 비례해서 자기 처벌을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900억, 2조 이렇게 다 사기치고도 3년도 안 들어가. 4년 집행유예 밖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있다가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해서 내가 세금 내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야, 나도 누구 하나 뒤통수 세게 쳐가지고 한 100억 땡기면 벌금으로 한 10억 내고 90억 마늘밭에 묻어놨다가 한 3년 빵 살고 나오면은 90억 내 거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결과가 전혀 예상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예상하는 일반인이 예상하는 결과와 너무 배치되는 결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보안법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치. 국가보안법 자체도 문제지만은 그 재판을 하는 판사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지고 놓은 놈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이게 지금 법정으로 갈 수도 법에 정해진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처음에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부터 자유심증주의 조항을 넣어놨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307조에서 증거재판이라고 해놓고 나서 308조에 가면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무엇이 사실인지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이게 개별적 사건마다 구체적 타당성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말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자의적 판단하라고 자유심증주의 조항을 넣은 게 아니라고. 너희들은 항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당신들의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심원제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맞아요. 강남에 계시는 한참 조민들의 자녀를 키웠던 학부모들은요, 다 징역 4년 가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최근에도 그 이야기,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판결에 대해서 헤드라인만 보잖아. 죄질이 너무 안 좋아서 징역 4년 법정 구속됐다. 알고 있는 사람 누구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건이 이렇게 돼서 징역 4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땐 다 그렇게 했는데. 그땐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강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조민양 또래의 부모들은 다 범죄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법이 공정하려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만 이 엄동설안에 감옥에 갇히는 건 뭔가 법 자체가 불공평하잖아.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막 30몇 번씩 공판을 하면서 정경심이 유죄로 무조건 달려갔던 거예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판사가 뇌피셜을 끌고 오는 거야. 야, 이거 녹취록만으로는 이거 증거 안 돼. 그렇다 보니까 최성희가 직접 증언한 부분은 간과하는, 정말 모자라도 이런 모자란 판결 없는, 이거 분명히 뒤집혀야 되고 안 뒤집히면 이거 사법부 난리 날 일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판사 새끼들은 구속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런 재판을 하게 된 판사에 대해서 정상적인 나라면 공수처가 나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 아니 그리고 그 판사도 잡아야 되겠지만 방금 신민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법에 그렇게 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견과 증거를 모아 내 마음대로 판결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부터 뜯어 고쳐야지 임정엽 같은 제2의 판사를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국회의 몫인데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발의를 하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이 판결이 끝까지 어떻게 가는지 눈여겨보고 이거는 그러니까요. 교과서에 나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잃지 마세요. 예를 들면은 양승태의 사법농단에 준하는 저는 판결이라고 봐요. 워낙 언론에 이슈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가 검사랑 한 몸이 되면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사건. 그러면서도 막 900몇 억씩 횡령 배임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나 정말 이런 어처구니없는 나라에 옛날에는 몰랐었죠. 이 관심 없을 때는. 아니 옛날에는 더욱이 몰랐을 수밖에 없는 게 판결문을 보려면 되게 힘들었어요. 출력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링크 하나 따라가면은 570페이지 판결문을 여러분도 그냥 내 손 안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요, 한 장 한 장이 너무 주옥 같아서 한 장 한 장을 다 액자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최성의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 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HP 포토스마트 2610 모델로 심지어 잉크젯입니다. 이걸로 정경심 교수가 충분히 위조를 했다는 설명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구차하게 나옵니다. 이걸 읽고 있으면 몸에서 살이 나옵니다, 진짜. 근데 우리가 사실은 되게 순진무구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재판부 믿고 판사가 하면 뭐 판결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쟤는 어떡하죠? 쟤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요, 송인권 판사가 처음에 공소장 변경 안 해준다라고 했을 때 직권남용으로 해가지고 교체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그 직무정지 집행정지 조미연 판사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조미연 판사 때 쟤네 쪽에 일요일날 갑자기 조선일보에 등장해갖고 유선희 전 판사라는 이 사람이 이 조미연 판사 재판부 상대로 고소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은요, 원래부터 지네들도 그렇게 사니까 원래부터 판사를 불신하고 있었어요. 안 믿어. 마음에 안 들면 씨면 뭐 다 교체시켜버리고 그냥 판사 상대로 고소해버리고 막 이러고 살았어. 우리가 착했던 거야. 이제 사법부가 적당히 해야 됩니다. 이제 저 같은 필부도 570페이지 다운받아서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뭐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많이 걱정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고요. 내가 조국을 싫어하더라도 보수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새끼 대학교 보내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라면 다 조작해서 이거를 모아가지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징역 4년을 때리는 재판부라면 당신도 똑같이 그 사법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국을 싫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바꾸자는 이야기고. 여기까지 할게요.